네, 장관님, 저는 전기차 충전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가 만연해도 전기차로의 전환은 필수 불가결한 시대적 흐름이고, 저는 그 중에서 충전기 부분이 보급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예산안 중에 전기차 충전기 예산이 약 9,200억 원 정도 배정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PLC 모뎀이 장착된 스마트 제어 충전기입니다. 이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PLC 모뎀이 장착된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올해 23,000개에서 내년 95,000개로 확충 배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환경부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위험 원인을 과충전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예산도 2040년에 800억에서 2025년 2,130억 원으로 약 3배가량 늘려서 잡아두셨습니다. 그런데 올 8월에 국토부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상호 장관은 충전율하고 전기차 화재와의 인과관계는 입증된 바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하셔서 정부 내에서 좀 인식 차이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그런데 이 2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가 꼭 필요한가,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 5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장관님 답변은 맨 끝에서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배터리 충전량과 화재 발생은 관계가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좀 의견이 좀 많은데요. 애초에 배터리 충전 설계 시에 안전 마진을 갖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100% 완충을 하더라도 실제 완충이 아닌 건 잘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원인은 배터리 충전량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한 충전기 설치에 수천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환경부 주장대로 스마트 충전기가 전기차 충전을 제어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해당 충전기를 사용할 준비 자체가 안 돼 있다는 지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BMS 데이터 공유 못 받는다고 돼 있는데요. 그 충전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BMS 데이터를 제공받아야 되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국산 제조사는 동의를 했고 수입 제조사는 데이터를 공유할지 여부를 아직 논의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BMS 데이터 송수신 가능한 프로토콜 개발도 안 돼 있다라는 얘기가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입차에서 BMS 데이터를 설사 공유를 해준다 하더라도 전기차에서 보내는 BMS 데이터가 PLC 모뎀을 통해서 충전기에 잘 전달됐는지 확인을 하려면 송수신 프로토콜이 필요한데요. 그 송수신 프로토콜이 아직 개발조차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전기차 제조업체에다 물어보니까 지금 부랴부랴 프로토콜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또 수입차에다 물어보니까 지금 본사에 협의 중이다. 개발이 필요하다는 환경부 의견을 받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본사와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예산 2천억 원 쓰겠다고 하셨는데 충전기 데이터 수신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안 된 채로 무작정 예산만 좀 배치해둔 그런 거 아닌가 또 의심이 들고요. 그 네 번째로 지금 설사 이 개발된 프로토콜을 쓰더라도 현재 출시된 전기차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국내사에 문의를 하니까 새 차를 사던가 저 프로토콜 쓰려면 새 차를 사든가 아니면 직접 서비스 센터 가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달라고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직접 센터에 방문해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까지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배터리 정보 관련 그 협의체 안에 수입 완성차는 아예 빠졌더라고요. 근데 현재 수입 전기차 브랜드 이제 점유율이 35% 넘는 거 아시죠? 근데 애초에 논의할 때 BMS 데이터 그 협의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입차는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물어보니까 또 간담회 한 3번 진행하셨다고 또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한 이 5가지만 쭉 나열해 봐도 이 사업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정부가 뭐 스마트 어쩌고저쩌고 붙여가지고 사업 제대로 된 거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PLC 모뎀 이 예산으로 2,130억 원 잡아두셨는데 저는 이거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 예산으로
기후변화 적응 뭐 이런 데 더 좀 더 가성비 있게 태우는 게 좋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관님 저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사실관계 파악하신 후에 또 종감 때 또 추가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네, 답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단 그 2,100억 원이 전체 다 PLC 돈은 아니고요. 당초부터 원래 그 교체하려고 하던 충전기 그 충전기 예산이고 PLC 예산은 아주 소액입니다. 예, 한 30만 원 정도 합니다. 대당. 네, 그래서 그 돈이고요. 이번에 바꾸는 동안에 안전한 거 하자는 얘기인데 안전한 게 필요 없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문 우려를 주신 겁니다. 일단 충전량 국토부 장관 그 얘기하신 거 충전량과 사고랑 관계없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에서 하는 마진율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그 BMS가 고장 나가지고 계속 충전을 끊어줘야 되는데 100% 됐을 때 끊어줘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계속 완충기 PLC가 없는 완충기에서 계속 전기가 들어오면 그게 이제 과충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열을 받아서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고 180, 90 이렇게 뭐 80, 90으로 굳이 낮출 필요는 없다. 그게 전문가들의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충전량과 관계없다는 얘기는 그 얘기고요. 두 번째로 그 차량 업데이트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는 다 하고 해외 수입사도 제가 보고 받기로는 뭐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들도 차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지 않을까 싶고요. 국민들 불편하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러 가셔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차종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저희들이 국민께 잘 안내드리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불편하시겠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입차 거기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 조금 나중에 더 파악해서 종강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